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진심을 담아 고백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열심히 노력했던 프로젝트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져버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깨진 조각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깨진 조각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주위로 더욱 단단한 조직이 자라난다고요. 마치 나무가 상처 입은 부분에 더욱 굵은 나이테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절과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아픔은 실제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시작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40살이 넘은 이 여성분은 20번이 넘는 이직 면접에서 연속으로 떨어지셨습니다. 매번 당신은 우리가 찾는 인재상과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거지? 라고 묻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번째 거절을 받은 그날 밤, 그녀는 갑자기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거절당하는 경험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해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놀라운 힘들이 어떻게 깨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하신 모든 거절과 실패가 사실은 여러분을 더욱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어둠이 있어야 새벽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단순한 실패나 좌절로만 받아들입니다. 정작 그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징조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거절에서 재탄생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이 경이로운 여행을 말입니다. 거절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칼 융의 분석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거절당하는 경험은 우리의 자아가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한 이미지 타인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깨져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경험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이해했습니다. 개성화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 요구에 맞추려고 애쓰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라는 경험은 마치 조각가의 정으로 작용합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지요. 한국의 전통 도자기 제작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가마의 불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흙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흙이 아닌 새로운 성질을 가진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적인 불인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구하신 분, 꿈꿔왔던 직장에서 해고당하신 분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관점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거절을 내게 가해진 공격구로 보던 시각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보는 시각으로의 전환 말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 전환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처럼 모든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읽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엄청난 지혜와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의식적인 자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식의 힘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절이나 실패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의식적인 자아의 방어막이 약해지면서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원형적 에너지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늘 꿈꿔왔던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때는 감히 시도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그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예술적 재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성공한 화가가 되어 그때 해고당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계속 그 직장에서 일했다면 아마도 평생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거절이라는 경험이 오히려 그를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해준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을 당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의 경험에 매몰되어 더욱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경험을 하고도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거절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거절이라는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윤근 이를 상징적 사고의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이별을 구한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경험을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고 더 나은 인연을 위해 헤어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사실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거절당하는 경험은 우리의 그림자와 만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숨기고 싶은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러한 그림자들을 의식에서 밀어내고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할 때 이 그림자들이 갑자기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그림자와의 만남을 매우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애씁니다.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융은 이러한 도피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직시한다는 것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부인하고 억압했던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자아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상사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준비 부족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완벽한 자아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완벽주의가 사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거절을 당한 그 경험이 오히려 이런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보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녀의 업무 능력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 더욱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힘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완전성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윤군 이를 상반된 것들의 합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자아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은 바로 자아의 재구성입니다. 기존의 자아상이 깨져나가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사회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었던 자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아 재구성의 과정은 마치 나비의 변태 과정과 비슷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조직이 분해되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재편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벌레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지만 아직 나비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나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절을 경험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자아상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과 불안정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뜨려야만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과정을 밤바다 항해라는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영웅이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익숙한 땅을 떠나 어둡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항해는 위험하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영웅은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영웅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경험도 이와 같은 영웅의 여정입니다. 안전하고 익숙했던 자아의 영역을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모험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내적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다음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급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숙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내면도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윤은 이러한 과정을 능동적 상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능동적 상상이란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슬픔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면접에서 떨어진 후에 느끼는 분노를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분노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고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능동적 상상을 통해 이 분노와 대화해보면 그 속에는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존감의 목소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내 진짜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성장 의지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절이라는 경험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 속에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달아나는 것이 처음에는 불행으로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더 큰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그것이 길인지 흉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음악인 한 HN의 정서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것은 단순한 원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인간성과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이러한 한의 정서는 어려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재료로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특별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깊은 좌절과 거절의 경험을 통해 더욱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거절과 좌절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들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보상의 원리입니다. 이는 정신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적 태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면 무의식은 그것을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경험하는 것도 이러한 보상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있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언젠가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작용을 통해 우리의 정신은 점점 더 균형 잡힌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절을 당하는 경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거절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자기 인정 능력을 기르게 해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면 거절의 경험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의 원리를 이해하면 거절을 당했을 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경험이 내게 어떤 균형을 가져다 주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거절이라는 경험도 우리의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실제로는 깊은 의미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바로 그 시점에 새로운 기회나 만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융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성장과 개성화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충성을 다해 일했는데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고를 당한 바로 그 주에 대학 동창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하고 싶어 했던 분야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안정적인 직장에 안주하며 이런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나중에 해고가 아니라 해방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거절이나 실패라고 느끼는 경험들이 사실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아픔과 실망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전사의 원형입니다. 전사 원형이란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극복해내는 내적 힘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전사의 에너지가 잠들어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깨어나게 됩니다. 거절을 당하는 경험도 우리 안의 전사를 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사의 원형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사의 에너지는 단순히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한계와 싸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사의 원형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싸우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설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의 진짜 적은 거절한 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우리 안의 자기 의심과 포기하려는 마음입니다. 외부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내적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바로 이런 내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융은 희생자에서 창조자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희생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진정한 성장은 희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창조자의 위치로 이동할 때 일어납니다. 창조자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거절이라는 경험을 단순한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거절은 더 이상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거절과 실패의 경험을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철학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런 창조적 전환이야말로 거절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기 실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절의 경험은 이런 자기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입시에 여러 번 실패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기대 때문이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성찰해본 결과 자신의 진짜 꿈은 음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대 입시 실패라는 거절의 경험이 오히려 그를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거절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와 좌절로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실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거절들이 우리를 더욱 진정한 자아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형적 패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절과 재탄생의 과정도 이런 원형적 패턴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와 종교에는 죽음과 부활 몰락과 재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런 과정이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전통 설화에도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콩쥐팥쥐, 흥부놀부, 바리대기와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주인공이 어려움과 거절을 겪은 후 더 큰 복과 지혜를 얻는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원형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형적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가 겪는 거절의 경험도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해온 보편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며 성장해왔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거절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가치의 전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반대로 무시했던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거절의 경험은 종종 이런 가치 전도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서 내면의 평화나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던 사람이 실패를 겪으면서 인간관계나 정신적 성장의 소중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 전도는 단순히 포도송이가 시어서 포기한다는 식의 합리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외적인 성공과 인정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삶의 다른 차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인정과 거절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절의 경험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의 최종 목표를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합한 완전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거절의 경험은 이런 자기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거절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한 부분일 뿐이고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많이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입니다. 거절의 현실을 부인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치유와 성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거절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찰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자책보다는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성찰의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마치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듯이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도 건설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구성입니다. 거절의 경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에 실패한 경험을 나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준비 시간을 얻었다로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별의 경험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더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구성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을 더 건설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경험이라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행동입니다. 성찰과 재구성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거절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떨어진 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이별 후에 자기 개발에 더 집중하는 것 등입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거절의 경험을 단순한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는 연결입니다. 거절의 경험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경험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절의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거절은 개인적인 상처에서 사회적 자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원형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깊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상담사나 치료사들이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절의 경험은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게 활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절은 더 이상 불행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거절에서 재탄생으로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적 변화와 성장은 급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해가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고 어려운 목표라도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절에서 재탄생으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